그 다음 볼 작업은 이제 그 청소년 예술가 탐색전이라고 선생님이 이제 그 국립극단에서 이렇게 그 예술에 관심 있는 그 학생들 청소년 예술가들이죠. 예술가들을 모으고 그리고 그해 이제 예술가를 선정을 해서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어떤 서로를 탐색해 가면서 이제 작품을 만드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작업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 작업 안에 그 무대 미술가가 해야 되는 어떤 작업 혹은 그 안에서도 이제 무대 의상 디자이너가 해야 되는 작업들이 잘 녹아져 있고 쉬운 방식으로 좀 담겨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생님이 그간 했던 매체별 다양한 작업들을 보여줬지만 그거보다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작업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작업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략하게 이제 기록을 했던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나중에 이게 다 듣고 나면은 아마 이 텍스트가 조금 더 이해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억으로의 여행. 기억의 공간에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오브제를 만난다. 그 물질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다. 이야기를 들으며 소통한다. 소통함으로써 관계를 맺는다. 나와 관계 맺은 사물은 생명을 얻는다. 내가 귀 기울임으로써 사물은 비로소 자신의 성격을 드러낸다. 옷은 인물의 외형적 성격이며 인물의 기억을 담는 공간이다. 이 작업을 간단하게 이제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건데요. 지금 이 화면은 이제 처음 선생님이 그 청소년 예술가들을 만나서 선생님의 지금 한 것과 같이 선생님의 작업을 소개를 하고 그 학생들이 간략하게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 그런 자료고요. 이렇게 본인에게 가장 삶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글로 쓰고 그 장면을 상징할 수 있는 어떤 사물, 오브제를 떠올려서 그 사물을 가지고 캐릭터 디자인을 하는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작업을 하고 이렇게 큰 조형물을 만드는 것까지 했던 작업인데요. 그중 한 명 친구의 작업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이 친구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부모님이 그 미신 공장을 하셨대요. 그래서 본인이 유치원을 갔다 오면 항상 부모님 공장으로 이렇게 가서 부모님은 일을 하시고 본인은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기억이고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고 해서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즐거웠던 그 미신 공장에서의 기억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오브제, 사물을 한번 선택해 보자라고 했을 때 이 친구는 미싱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그럼 그 미싱한테 그때의 어떤 분위기나 기분을 담아서 한번 캐릭터로 디자인해 보자라고 했는데 그 캐릭터를 우리가 캐릭터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잡아 나갔어요. 그래서 이름은 재봉준이고 남자예요. 그리고 색깔은 초록색, 표정은 개구장이 같은 미소, 움직임이나 걸음걸이는 발랄하고 굉장히 가볍고 경쾌한, 그리고 결함, 부족한 부분이죠. 결함은 성격이 아주 급하고 너무 밝아서 문제래요. 그리고 욕망은 계속 놀고 싶어 하는 어떤 욕망이 있고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은 계속 메롱메롱 거리고 다닌대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하는 말은 재밌다, 재밌다. 그래서 자주 가는 곳은 음악 소리가 나는 곳을 자주 간대요. 이 캐릭터는. 그래서 특징은 이빨이 삐뚤삐뚤하고 다리가 여러 개인 게 특징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 미싱을 가지고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캐릭터 분석을 했고요. 이런 스케치가 어떻게 나왔냐면 미싱은 이렇게 형태적으로 이렇게 각져 있는 형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미싱의 각진 느낌들을 살리고, 미싱 위에는 항상 부모님이 이렇게 일을 하기 위해서 자 같은 게 놓여 있었는데, 그런 자가 팔이 되고, 그 옷을 꿰매다가 얹어놓은 옷핀이 눈이 되고, 그리고 미싱을 이렇게 드르륵 드르륵 박는 소리가 굉장히 그 리듬감 있고 꼭 음악을 연주하는 것 같아서 너무 흥미로웠대요. 어렸을 때 들었을 때. 그래서 미싱의 발은 이런 그 음악의 어떤 느낌들로 해서 이 캐릭터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캐릭터 안에 어떤 그런 그 오브제의 어떤 성격도 담겨 있지만 본인이 느꼈던 그 공장에서의 그 장면, 그 즐거웠던 장면이 캐릭터 안에 다 담겨 있죠. 그래서 그 완성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좌측에 있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전 앞단에도 설명을 했지만, 그러니까 패션은 그냥 예쁜 옷이라면 무대 의상은 이렇게 그 장면, 그러니까 그 상황의 분위기를 담고 있고 이야기를 담고 있고 그런 옷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옷을 디자인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성격이 있는 캐릭터를 디자인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대 의상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고, 우측에 있는 작품은 다른 친구의 작품이었는데, 이 친구의 작품도 기억이 나서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이 친구는 인생에서 가장 강렬했던 장면이, 자기 아빠가 우는 걸 처음 본 장면이었대요. 어느 날 새벽에 이렇게 화장실을 갔다가 이렇게 거실을 통과해서 자기 방을 가는데 아버지가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소주를 마시면서 울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그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고 마음 아파서 이제 다음날 아버지한테 왜 우셨냐고 여쭤보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아버지한테 불만이 되게 많았던 이제 상황이었는데, 그 아빠한테 항상 뭐 피자를 사달라 그러면 항상 큰 걸로 사주시고, 용돈 달라 그러면 많이 주시고 하시다가, 최근 들어 피자 사달라 그러면 조그만 거 사주고, 용돈 달라 그러면 잔소리 하시고 해서 아버지가 너무 미웠던 시기였는데, 왜 그렇게 우셨냐고 했더니, 그러니까 사업이 어려워져서 요즘 많이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처음 이렇게 그 아버지가 우는 걸 보고 자기 너무 충격을 받았고 그 장면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 장면을 뭔가 상징할 수 있는 어떤 사물이나 오브제가 떠오르는 게 뭐니라고 했더니 지갑이 떠오른대요. 항상 이렇게 돈 달라고 이렇게 맨날 손 벌리던 자기의 모습과 그 지갑이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지갑을 가지고 그럼 우리가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맨날 생각 없이 돈을 달라고 하는 자기의 머리를 이런 가벼운 풍선으로 표현을 하고, 떠다니는 풍선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돈 달라고 맨날 손을 뻗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여러 이렇게 손의 형태로 표현을 하고, 색깔은 이렇게 화이트로 만들면서 뭔가 좀 이렇게 비어 보이고 공허한 느낌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런 장면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렇게 모습과 닮아 있고, 그 장면에 그 마음 아픈 어떤 자기의 느낌과 이렇게 많이 닮아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저도 그 장면이 이 작품에 참 잘 담긴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박하연이라는 친구인데요. 오브제가 참 예쁘죠. 그 고등학생이 만든 것 치고는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자신의 이런 그 오브제 이야기를 글로 썼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과거에 내가 했었던 잘못된 행동들을 후회하고 눈물을 흘렸을 때 침대에서 울다가 일어나 바로 앞에 걸려있던 거울을 봤다.
거울 속의 나는 참 슬프고 불쌍해 보였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자고 다짐했던 기억이 있다. 거울 속의 나와 약속했던 기억이 난다. 그때 정말 처음으로 외로움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도 깨달았던 날이다. 그날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남았고 그 속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맨날 그 TV만 보고 만화책만 읽고 맨날 놀다가 어느 날 거울 속에 비친 자기를 봤는데 너무 슬프고 한심해 보이고 불쌍해 보였대요. 그래서 그 거울에 자기 얼굴을 보고 자기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생의 어떤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돼서 그 거울 속에 비쳤던 자기의 눈, 슬펐던 눈이 가장 기억에 남아서 이 장면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깨진 유리에서 그 파편적으로 다양하게 보이는 어떤 자신의 어떤 형태라든지 그 슬픈 눈을 표현을 해서 이런 오브제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무대에서 그 우리가 연기까지 했었는데 무대에서 봤을 때 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비치는 느낌들이 굉장히 좀 그 슬프면서도 영롱하고 그런 아름다운 느낌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작품도 이런 오브제의 그 장면이 잘 담겨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무대 의상 디자인의 차이와 그 패션의 차이를 이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영화 의상, 드라마 의상, 뭐 이제 공연 의상도 하고 그리고 학교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제 브랜드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이어나가고 있고 지금은 이제 다음에 보실 영상인데 지금은 이제 이런 제가 했던 작업들 중에서도 좀 한국적인 것을 좀 세계에 알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런 이제 그 한복을 뭔가 스토리텔링화한 패션쇼, 공연을 결합한 어떤 융복합적인 패션쇼도 만들어서 지금 연출도 하고 있고 이제 총감독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가 바뀌면서 계속 어떤 역할이 변화되고 영역이 확장되고 이렇게 협업해 나가면서 이렇게 확장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무대 의상이 무엇이고 또 그러니까 매체별은 어떤 특징이 있었고 무대 의상 디자이너가 이 디자인을 통해서 어떻게 국중의 효과적인 것들을 이제 발현하는지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나마 경험이 됐으면 좋겠고 예술 분야를 꿈꾸는 여러분들에게 좀 제 이야기가 좀 생동감 있게 전해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조금 더 예술에 대한 흥미가 좀 더 생겼길 바래 봅니다. 그래서 끝으로는 이제 선생님이 했던 이제 영상, 이때까지 했던 작품들, 고구려 시대, 상고 시대, 그리고 구름이 그린 간신이라는 조선 초기 시대, 그리고 구름이 그린 달빛이라는 조선 후기 시대, 그리고 현대적으로 제가 풀어냈던 브랜드까지 스토리텔링 패션쇼라는 어떤 형식으로 선생님이 공연화해서 풀어낸 그 영상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오늘 강의는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래서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질문이 있거나 혹은 이제 궁금한 점이 있으면 편하게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영상 한번 보실게요.
네, 재밌게 시청하셨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일단 선생님의 작업들을 전부 다 모아서 어, 그 세계의 변화로 이 작품들을 연출해서 풀어냈던 작업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유튜브에 보면 이진희 의상감독 패션쇼로 치시면 1시간 반짜리 풀 영상을 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늘 간략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1분짜리로 편집해서 이제 영상을 송출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간략하게 그 무대 의상 디자인의 효과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요 간략하게 듣고 그리고 질의응답 가질게요. 그래서 그 무대 1, 무대 의상은 캐릭터의 모든 것을 드러내며 그 이미지를 창조한다. 그러니까 옷이 아니라 인물이고 캐릭터라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극중 인물 간의 갈등과 관계성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 3, 등장인물은 하나의 캐릭터를 넘어 배경과 극의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간신 같은 경우는 온통 붉은 색깔이 어떤 캐릭터의 성격을 넘어서 그 캐릭터의 어떤 욕망이나 이런 성격을 넘어서 극 전체의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이 옷이 어떤 작품의 전체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4, 공연에서 무대 의상은 의상을 넘어 하나의 오브제로서의 역할까지 확장됨을 살펴볼 수 있다. 그 햄릿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했죠. 이게 그 접이식 간이의자라든지 혹은 이제 패브릭 가벼운 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캐릭터를 넘어서 하나의 또 오브제적인 상징성을 가졌다는 걸 우리가 경험을 했죠. 그래서 이처럼 무대 의상은 시각적인 요소, 기능적인 요소, 혹은 심미적인 요소, 그리고 하나의 세계로 확장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제 소개를 통해서 좀 경험하셨길 바라봅니다. 그러면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이 있으면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질문이 드라마에서 의상이나 소품들을 고증이 잘못됐다고 악플이 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증보다는 트렌드에 좀 더 집중해서 의상을 제작하실 때 걱정되진 않으셨나요? 대표적인 예로 그 안시성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안시성이라는 작품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고구려 시대 사료들이 많이 남아 있지 않고 이제 우리가 거의 볼 수 있는 자료들은 이제 귀족들, 왕족들의 의상이에요. 그러니까 무덤에서 발견된 의상들은 대부분 이제 왕족과 귀족들의 옷이고 우리가 표현해야 됐던 의상들은 실제적으로 변방에 있었던 그런 백성들 혹은 천민들의 옷이었기 때문에 사료 가지고 하는 거에 일단 한계가 있기도 했고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설명을 했지만 무대 의상이라는 거는 이제 박물관 의상처럼 재현하는 의상이 아니에요. 이 새로 창작된 어떤 텍스트의 극을 영화적 리얼리티로 다시 만들어내는 역할이 이제 무대 의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증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채집하고 이제 공부를 하지만 고증을 뛰어넘어서 더 중요한 거는 이 극의 캐릭터들을 살려내고 극의 분위기를 완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악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담담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각자 또 역사를 통해서 고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 테고 그게 달랐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반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대 미술의 역사가 짧아서 무대 미술 혹은 무대 의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직 소개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고증 논란이 계속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무대 미술가들이 아직까지는 감수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헐리우드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상을 받는 무대 미술가들은 이제 고증을 뛰어넘어서 영화적 상상력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예술가들이 기본적으로 아카데미 상을 받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악플이 달리면 스트레스는 받긴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이제 작품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담담하게 생각하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교수님께서 관련 옷을 직접 다 만드시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과거에 이제 선생님이 그 대학을 졸업하고 초창기에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다 직접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이 많은 수천 벌의 뭐 안시성 같은 경우는 한 작품에 몇천 벌이 들어가는데 그 의상을 선생님이 다 만들다가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많은 스태프들, 100명이 넘는 스태프들이 한 작품을 위해서 이 주어진 시간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다 각 팀마다 다 시스템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테일러도 봉제하시는 분도 따로 있고 기본적으로 뭐 역할들이 다 분업화돼요. 근데 선생님은 좀 다른 의상 감독들보다는 조금 이런 이런 옷의 어떤 디테일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라 마지막에 이렇게 염색을 하고 어떤 디테일을 만드는 작업들은 거의 다 직접 하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패턴을 뜨고 봉제를 하는 거는 이제 다 담당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하고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무대 의상 디자이너를 꿈꾼다면 기본적으로는 패턴도 다 뜰 줄 알아야 되고 제작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염색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관련 그 업무를 보시는 분들께 제대로 설명을 하고 그 완성도를 끌어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디자인하셨던 옷들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옷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선생님은 사실은 다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식 같은 거죠. 선생님이 고민해서 그래서 다 한 벌 한 벌 다 소중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 마음에 들고 근데 그 뭐 구름이 그린 달빛이나 안시성이나 이렇게 상을 받거나 뭐 알려진 작품들이 있지만 사실은 선생님은 이제 그 소극장에서 했던 연극 의상들이 이제 가장 기억에 남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설명했지만 우리가 창문을 통해서 바다를 봤듯이 연극은 주어진 시간에서 옷의 상징을 조금 더 찾아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고민들과 더 많은 어떤 세계관을 좀 확장하고 고민을 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고민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애정이 가는 작품들은 이제 소극장에서 했던 연극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보신 뭐 햄릿이라든지 뭐 이런 의상들이 이제 훨씬 더 이제 소중하고 좀 기억에 남아요. 네. 네, 그러면은 질문 여기까지 받고요. 그러면 강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